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은 저는 이제 박사 학위를 이제 UIUC에서 Biophysics and Quantitative Biology 분야에서 받았고, 그리고 동시에 이제 아르곤 내셔널 랩에서 이제 AI 데이터 사이언스 앤 러닝 디비전에 있는 AI 디파트먼트에서 연구를 같이 했었습니다. 이제 박사 학위 중에 했던 거는 주로 이제 바이오 몰리큘러 시스템 이런 쪽이었고, 또 아르곤에서는 이제 뭐 AI 뭐 프리딕티브 모델링 혹은 제너레이티브 AI 이런 쪽에서 연구를 했었는데요. 거기서 했던 연구는 바이오 시스템보다는 약간 메탈 오르가닉 프레임워크 혹은 폴리머 이런 약간 분자 구조로 되어 있지만, 바이올로지 쪽과는 약간 거리가 있었던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앱사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앱사이는 이제 미국 워싱턴 밴쿠버에 있는 바이오텍 회사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 원래는 이제 이콜라이에 있는 셀라인 이런 것들을 개량해서 특정한 단백질 이런 프로덕트를 개발하는 회사였는데, AI를 이제 접목하고 나서 몇 년 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엔티바디 이런 거를 개발하는 AI 플러스 바이오텍 회사로 어, 이제 많이 그 트랜스포메이션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일하고 있는 분야는 엔티바디 개발, AI나 혹은 모리큘러 다이나믹스 이런 컴퓨테이셔널 프린시플을 이용해서 개발하는 R&D 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 이제 얘기할 거는 이제 molecular dynamics and biomolecular system 뭐 이런 거랑 관련된 거, 그리고 deep learning in biomolecular system 이런 거랑 관련된 연구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발표할 것은 이제 바이오몰리큘 시스템에 맞긴 한데, 제가 제출해서 이제 억셉트 됐던 이 논문의 주제는 단순히 이제 바이오몰리큘 시스템을 분석하거나 하는 이런 한비사에서 많이 하는 음, 그런 쪽 세미나 주제보다는 약간 좀 다른 주제일 겁니다. 이 이유는 제 연구는 이제 physics meets machine learning meets AI sorry machine learning meets physics라는 PNAS 논문의 주제에 부합하는 연구를 제출한 것이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래서 바이올로지랑 AI 그다음에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이 세 개의 주제를 섞어가지고 어, 음, 했던 연구입니다. 그래서 음, 기존의 한비사에서 주로 많이 다뤘던 주제랑은 약간 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주제는 fair라는 이 연구 주제에 관한 겁니다. fair이라는 fair이라는 것은 이제 findable, accessible, interoperable, 그리고 reusable 이 네 가지의 원리를 음, 잠시만요. 여기 제가 레이저 포인터를 할 때 스팟라이트. 끝. 그래서 이 네 가지인데, 이거는 이제 주로 우리가 말하는 뭐 오픈 소스 뭐 대략 이 정도의 간략한 느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R&D를 이제 진행하는 분야, 특히 뭐 이거를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든 혹은 컴퓨터로 약을 디자인을 하든 뭐가 됐든 누가 툴을 개발하고 누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소프트웨어를 돌리는 것까지 좋은데, 만약에 그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많은 데이터를 요구하고 또 상당히 많은 컴퓨트 파워를 요구한다면은 일반적인 실험실에서는 이런 것들을 돌리기가 상당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제 연구 주제는 그런 것들을 어떤 어느 정도 무마하기 위해서 어, 프로그래밍 실력이 별로 중요하지 않거나 혹은 이런 컴퓨터 리소스가 없는 랩에서 있는 과학자들도 쉽게 알파폴드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슈퍼컴퓨터의 자원을 자원을 이용해서
신약 연구 개발 등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fair라는 이 표현은 원래 high energy physics라고 해서 이제 생물학과는 별 관계없는 분야에서 원래 나온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아르고 내셔널 랩에서 맨 처음에 이런 fair라는 표현을 이제 만들었는데요. 이 fair를 한 이유는 이제 AI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그 다음에 AI 테크닉을 이제 이렇게 새롭게 적용할 수 있고 새로운 주제나 새로운 개념에다가 그리고 AI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편한 환경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런 fair라는 개념을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오늘 소개할 그 논문 APACE는 AlphaFold and Advanced Computing as a Service for Accelerated Discovery in Biophysics 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Advanced Computing as a Service를 좀 강조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Biophysics 당연히 한비싸니까 Biophysics에 관련한 얘기도 좀 당연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APACE는 한비싸의 주제가 되는 바이오피직스, 바이올로지. 근데 저는 이제 제 PhD 쪽이 이제 바이올로지 플러스 피직스 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하는 쪽이니까 바이오피직스라고 쓰는 게 조금 편하긴 합니다. 그리고 전에 여기 한비싸에서 발표를 하셨던 다른 분들 보니까 또 알파폴드나 혹은 AI 쪽을 음, 에 대해서 발표를 한 것을 봤습니다. 네, 그래서 AI랑 바이올로지, 이게 당연하지만 이게 적용이 되는 거고 오늘은 이제 어드밴스 컴퓨팅을 추가로 이제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제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슈퍼컴퓨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네, 이거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알파폴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사용을 하셔가지고 대략 알파폴드가 뭔지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그냥 하이 레벨 이런 쪽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디마인드 회사에서 2020년 정도에 이렇게 나온 AI 툴인데요. 이거는 이제 단백질 시퀀스 를 이제 AI 모델에다가 이제 엔터를 하면은 그 안에서 이제 뭐 멀티플 시퀀스 얼라이먼트 혹은 템플릿 서치 등등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양한 AI 연산 같은 경우가 이루어지게 되고 여기 MSA나 뭐 pair representation, single representation 이제 AI 관련한 그런 연산이고요. 맨 마지막에 단백질 구조가 예측이 되는 모델입니다. 물론 기타 자세한 걸로는 이게 confidence, score, PLDT score 등등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딱히 그거는 지금 발표에 중요한 건 아니라서 깊게 넘어가진 않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는 알파폴드 말고도 이제 ESM 폴드 그다음에 다양한 멋진 AI 모델들이 최근에 상당히 많은데요. 아, 알파폴드가 가장 그래도 잘 언급되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알파폴드에 열광을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만큼 알파폴드가, 물론 파이어니어 이펙트 이런 것들도 있긴 하겠지만, 그 정도로, 아직도 그 파도 계속 뭔가 연구할 거리가 많이 남아 있어서, 그런 이유가 가장 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MSA, 나 혹은 GPU 이런 연산 같은 경우를 조작을 해가지고 더 다양한 단백질 구조를 만들 수 있거나 혹은 다양한 그리고 있거나 혹은 다양한 이렇게 구조를 연구를 해서 더 좋은 신약 개발 등등 이런 것들을 하려는 목표로 알파폴드 이것을 이렇게 조작하는 다양한 연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알파폴드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더 강조가 될 것입니다. 알파폴드 3가 나온 이유도 아무래도 비슷하게 중요성이 더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알파폴드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느리고 그다음에 리소스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제 느린 이유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CPU랑 GPU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는데 많은 이제 컴퓨터들이 그렇지만 이제 CPU 인텐시브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MSA 이제 멀티 시퀀스 얼라이먼트 어떤 단백질 시퀀스를 주면은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시퀀스랑 비슷한 다양한 다른 시퀀스를 찾는 것 그런 것들 그리고 템플릿 같은 경우는 어떤 PDB 구조 같은 경우를 주면은 그거랑 비슷한 다양한 이런 템플릿을 찾는 것. 뭐 그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CPU가 많이 소모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연산하고 이렇게 비슷한 시퀀스랑 템플릿을 찾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GPU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뭐 엔비디아 이런 회사를 많이 들어봐서 익숙하긴 할 텐데요. 어, GPU에도 많은 다양한 등급의 GPU가 있습니다. 뭐 비싼 것도 있고, 뭐 가장 최근에 있는 건 블랙웰이라는 올해 소개된 그런 가장 비싼 거부터 뭐 작년에 나왔던 그레이스 하퍼 100, 뭐 그 전까지는 이제 A100, A4D, 뭐 RTX 등등등 다양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GPU들이 다 동등하게 좋은 건 아니고 어떤 거는 딥러닝의 AI 모델 훈련이나 혹은 이런 활용에 더 특화된 그런 GPU 칩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뭐 어떤 거는 그냥 메모리 용량이 너무 작아가지고 AI에는 활용할 수 없는 등등 이런 다양한 GPU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알파포드를 돌리기 위해서는 좋은 GPU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리소스 인텐시브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알파폴드는 이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많은 이런 매개 변수, 파라미터라고 부르는 매개 변수를 훈련을 하고 최적화시켜가지고 만든 모델인데 이게 상당히 크다 보니까 데이터도 크고 매개 변수도 크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돌리는데 상당히 많은 자원이 소모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테이블에 보면은 대략 4개의 그 단백질 PDB 코드를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데요. 6AW 같은 경우는 세로토닌 트랜스포터 모노머 이제 모노머 원 싱글 체인 그 단백질이고 그다음에 이 나머지 세 개는 이제 더블 체인부터 뭐 펜타메릭 체인 뭐 이런 거가 나온 다양한 뭐 채널들이거나 혹은 엔티바디 엔티젠 이런 구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컨포메이션 다이버스 컨포메이션 샘플링 그래서 이제 단백질 구조 하나만 예측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 다양성을 위해서 여러 단백질 구조를 예측해 했었을 때, 기존에 있는 알파폴드, 그냥 원래 오리지널 알파폴드를 이용했었을 때는, CPU 연산, 이런 MSA나 혹은 템플릿, 설치를 위해서, 대략 이 정도 시간이 걸리고, 이제 단위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이런, GPU를 이용한, AI 연산을 위해서는, 이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A4D 말고 A100라는 더 좋은 그레이드의 GPU를 사용했었을 때는 CPU는 당연하지만 영향을 받지 않고 이거는 아예 CPU랑 관련이 없는 GPU 칩이니까 GPU는 조금 더 이제 향상이 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작은 단백질 같은 경우는 성능 효과가 약간 5분 정도로 미미하지만 더 큰 단백질 구조 같은 경우는 이제 아, 훨씬 더 빠른 이런 임팩트를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GPU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더 많고 크면 클수록 더 도움을 많이 받는 형태입니다. 근데 이제 제 연구 A-PACE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그 FAIR라는 이거를 강조하기 위한 연구인데요. 이거를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과학자들이 프로그래밍 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알파폰들을 많이 개량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슈퍼컴퓨터에 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 엔드 유저들은 자기가 원하는 파라미터만 몇 개만 조작해서 단백질 서열부터 이제 구조까지 예측을 할 수 있게 만든 음, 연구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 및 피직스라는 주제에 부합하게 이런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제 혜택으로는 CPU 연산 같은 경우를 이제 좀 병렬화, 패러라이제이션이라 해가지고 병렬화 뭐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GPU 패러럴 해가지고 알파폴드는 원래 기존으로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구조를 예측하거나 혹은 다양한 시퀀스를 줬었을 때 이제 한 번에 하나씩 이렇게 예측하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근데 그리고 또 GPU가 여러 개 있더라도 이게 코드가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짜여놨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딱 하나씩 그냥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GPU 코드 관련한 조작을 통해서 GPU를 병렬화해서 사용할 수 있게 아, 그거를 많이 바꿔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다양한 2.4 테라바이트의 데이터를 슈퍼컴퓨터에다가 다 이제 집어넣고 게다가 또 이제 그걸 계량화를 통해서 어, 이 슈퍼컴퓨터에 있는 데이터와 그 다음에 알파폴드가 저장되어 있는 또 다른 데이터 센터에서 이 연결이 원활할 수 있도록 이런 데이터 저장하는 것들을 역시 또 최적화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또 슈퍼컴퓨터를 이용해 보신 분들은 좀 더 이해가 좀 쉬울 수 있는데요. 슈퍼컴퓨터는 기본적으로 많은 CPU랑 GPU 이런 것들이 컴퓨터에 음, 데이터 센터에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한꺼번에 접속하고 뭐 계산을 하고 어떤 거를 저장을 하고 할 수 있는 가장 되게 큰 일종의 컴퓨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통계 계산을 하고 싶은데 그 통계 계산에 필요한 게 CPU가 한 5개만 필요하다. 그러면은 뭐 당연하지만 CPU를 100개를 요청해서 5개만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계산이 효율적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 자기가 슈퍼컴퓨터에 주어진 시간이 오히려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렇게 필요한 그 리소스를 요구할 수, 어, 되게 요구할 수 있게, 다양하게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플렉서빌리티가 슈퍼컴퓨터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런 다양한 메모리 리소스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 일반적인 그 개인 컴퓨터 혹은 연구실에 있는 컴퓨터에 있는 그런 메모리 그런 한계를 뛰어넘어서 더 큰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GPU, CPU, parallelization, 그 다음에 데이터 저장, 그 다음에 더 큰 메모리 리소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fair achieve를 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향상을 시키다 보면은 이제 제가 개발했던 이제 A-Pace 모델은 똑같은 GPU A4D를 사용했었을 때는 CPU는 병렬화 돼가지고 거의 절반 정도로 CPU 계산이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GPU 같은 경우는 병렬화를 통해서 기존의 이 정도 시간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다시 분명하게 그리고 또 A100 같은 경우도 이 시간에서 이 시간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는 GPU 하나가 계산을 빨리빨리 했다는 게 아니고 GPU 여러 개를 동시에 사용을 해가지고 병렬화 해가지고 그다음 단백질 서열부터 구조까지 예측하는 거를 이뤄냈다는 거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바이오피직스 이쪽 관련된 주제이다 보니까 당연하지만 이 컨퍼메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아까 말했듯이 알파폴드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MSA, 템플릿, 그다음에 뭐 이런 GPU 연산 같은 경우 관련한 것들을 막 조작을 해가지고 다양한 구조를 이렇게 프리딕션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 이제 박사 연구, 몰리큘러 다이나믹스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했던 이제 세로토닌, 트랜스포터의 구조인데요. 이 A-Pace를 이용해서 빠른 시간 내에, 다양한, 이 세로토닌 트랜스포터의 컨포메이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 dropout manipulation이라고 해가지고 뭐 AI 모델의 어떤 변수 같은 경우를 조정을 해가지고 다양하게 구조를 얻게
하는 건데요. 여기 알파폴드가 이 다양한 컨포메이션을 예측한 거를 보면은 이렇게 비디오로 제가 만들었는데 이게 위에 있는 루프 그리고 트랜스멤브레인 리전 이런 쪽들이 계속 이렇게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짧은 비디오지만 많은 최근의 알파폴드 연구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MSA를 매니플레이션을 하고 어떻게 더 드롭아웃을 더 하고 어떻게 더 AI를 더 다양하게 훈련을 시키고 혹은 그걸 활용을 해가지고 더 어, 어, 컨퍼메이션 다이버시티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이런 알파폴드 관련한 연구 같은 경우는 그 카이네이스에 관련한 연구였는데요. 액티베이션과 인액티브 스테이트가 이제 액티베이션 룹 하나로 많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기존 AI로는 이런 거 연구가 일반적인 AI로는 이런 것들이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알파폴드 이런 것들을 조작하는 방법을 사람들이 더 연구하고 알게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더 빨리 할 수 있게 됐었는데요. 에이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컨포메이션 다이버시티 샘플링을 똑같이 알파폴드처럼 할 수 있지만 더 빠르게 동시에 그리고 하루 이틀 일주일 걸릴 것을 몇 시간 만에 할 수 있도록 만든 최적화된 알파폴드라고 다시 이 얘기를 제 연구 주제를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가 이 컨퍼메이션 샘플링 한 거에 대해서 가장 많이 변화한 트랜스멤브레인 리전 혹은 많이 변화한 어떤 룹이나 이런 세컨더리 스트럭처를 계산을 한 건데요. 제가 이거를 보여주고 싶은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이제 저희 랩에서 네이처에 출간한 세로토닌 트랜스포터 그리고 아이보게인 그 저해제 컴플렉스에 관한 연구를 강조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기 중간에 있는 이 표 같은 경우는 여기 이 논문에 나왔던 세로토닌 트랜스포터의 어떤 이 트랜스 멤브레인 알파 헬릭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움직이고 각도나 혹은 이 어떤 거리 이런 것들이 얼마나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크라이오 EM 계산과 그 다음에 몰리큘러 다이나믹스를 계산을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표로 나온 겁니다. 여기 이 논문에. 그리고 오른쪽 여기는 이러한 데이터들을 제가 그냥 보기 쉽게 이렇게 시각화해 놓은 것인데요. 여기 빨간색으로 이렇게 색칠을 된 있는 것은 이게 가장 그렇게 많이 시뮬레이션이나 혹은 실제 크라이오엠 데이터에서 변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네, 알파폴드 같은 경우는 짧은 컨포메이셔널 샘플링이었고 그리고 그닥 제가 아주 길게 많은 이제 그 데모를 위해서 만든 이 짧은 거 말고는 더 많이 생성을 하지 않았지만 이미 거기서도 여기 있는 이 트랜스멤브레인 리전 여기랑 그리고 여기 그게 바로 여기 이쪽 하나 그리고 여기 하나 비슷하게 빨리 많이 이렇게 샘플링이 되고 그 정도로 많이 움직이고 또 알파폴드가 여기가 가장 중요한 그런 트랜스멤브레인 리전이라는 거를 어떻게 음, 어느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증거로 제가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서 알 수 있고 이제 배울 수 있는 하나의 사실은, 알파폴드는 이제, 사람들이 단순히 많이 이용하긴 하지만 이게 단순히 뭐 AI라서 신기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아, 단백질은 이제 움직인다.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이러한 단백질의 움직임이 몰리큘러 다이나믹스 혹은 크라이오 EM,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 NMR 등등 이런 것들로 의해서 계속 잘 밝혀지고 그러한 이런 데이터 증거들과 일치하기 때문에 알파폴드가 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게 되고 그만큼 중요한 아, 소프트웨어 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파폴드를 안다는 것은 특히 단백질은 스트럭처럴 바이올로지 쪽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고 그리고 A 페이스 같은 이제 병렬화 툴을 이용하게 되면은
그 알파폴드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당연하지만 알파폴드도 이제 완벽하진 않습니다. AI 툴이고 이거는 어떤 물리학적인 그런 성질을 이용해서 뭐 단백질 구조를 더 예측하고 더 이제 리파인먼트를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고 그냥 단순히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아가지고 뭔가를 예측해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답이 틀리다면은 당당하게 틀리다고 알파폴드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 이런 경우는 이제 왼쪽은 이제 뉴로트랜스미터 가바 A 리셉터의 구조인데 이거는 알파폴드가 어느 정도 잘 측정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 트랜스 멤브레인 리전을 보면 이게 약간 더 굽어야 되는데 그건 아쉽게도 잘 굽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른쪽 여기를 보면은 비슷하게 보이는데 이거는 틀린 구조입니다. 이유는 여기 파란색, 노란색이 예를 들어 체인 A, 체인 B라고 하고 어, 이 파란색과 노란색이 이 회색과 빨간색과 정확하게 일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회색과 파란색은 시퀀스랑 스트럭처가 같은 구조이고 그 다음에 빨간색과 노란색은 시퀀스 스트럭처가 같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기 카피 하나, 여기 카피 두 개,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예 시퀀스랑 구조가 조금 다른 이 네 개랑 다른 것들이 이런 식으로 반복이 돼야 되는 구조입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어, 여기 붙지 말아야 될 것들이 이렇게 옆에 붙고 해가지고 그 체인의 그 시퀀스나 이런 것들이 뒤틀려졌습니다. 근데 알파폴드는 이거를 자신감 있게 높은 그 컨피던스로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알파폴드를 통해서 구조를 예측하고 다양한 구조의 다양성 같은 경우를 예측하고 그 다음에 더 빨리 예측을 하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별로 중요한, 시간 낭비고 자원 낭비가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툴을 이용하든, 반드시 확인해 보는, 그런 습관이 필요하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오늘 주제, fair, findable, accessible, interoperable, 그 다음에 reusable. 이거를, 강조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하고 싶지 않거나 혹은 할 필요 없거나 혹은 그냥 이런 APS를 단순히 이제 활용해 보고 테스트해 보고 싶은 사람들이 접하는 인터페이스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슈퍼컴퓨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큰 메모리가 필요한지 이거는 이제 어떤 CPU, GPU 이런 메모리를 의미하는 건데요. 물론 가장 큰 메모리를 요구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연산을 기다리는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괜히 그냥 자원 낭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PU를 얼마나 컴퓨터 몇 대를 이용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GPU 퀄리티도 자기가 그레이드도 자기가 이렇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A100, 그 다음에 A4D,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계산을 할 수가, 음, 고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이제 알파폴드 관련한 인터페이스로는, 다양한 알파포드 버전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여러 개 만들어 놨는데 그런 알파포드 버전을 여기서 이제 저희가 설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구조를 얼마나 다양하게 예측하고 싶은지 구조를 5개만 예측하고 싶은지 40개를 예측하고 싶은지 400개를 예측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리고 뭐 다양한 종류의 뭐라가 인풋이 있는데요. 여기다 다 미처 적지는 못했지만 이 단백질의 컨포메이셔널 샘플링을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 MSA를 조작할 건지 뭐 드롭아웃을 조작할 건지 MSA를 조작할 거면은 어떤 방식으로 조작할 건지 이런 것들을 다 구체적으로 설정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제 박사 학위 중에 저랑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했던 많은 동료들이 제 툴을 이용해서 연구를 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알파폴드 그 이제 버전이 이제
병렬의 버전인 에이페이스 이거를 이용해서 어, 실제로 프로그램에 좀 약한 그런 다양한 뛰어난 과학자들도 저희 랩에 있던 이거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사례를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코드나 뭐 페이퍼 같은 경우는 다 여기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예, 거기까지 해가지고 제 이제 어, 연구 주제를 발표했습니다.